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거 본 사람 손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보인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존재했던 국가 고조선. 얘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EBS 동영상이 뜹니다.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쌤이 동영상으로 그걸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 정치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희 쌤이 저번에도 어떻게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그려가면서 표에 각각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말할 수 있다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표 하나씩 만들어 제출하셔야 돼요. 자, 먼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 만들어진 영역이 우리 남한이 아니네요. 근다고 그래서 북한도 아니에요.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기 라오어강 있죠. 라오어강, 나린강 있는 데 있죠. 여기 라너강. 요 라오어강을 우리가 이제 옛날 한자어로 표현하면 요하라고 부릅니다. 요하. 그래서 이 요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요령지방이죠. 이 요령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생겼고 발전한 걸 어떻게 알아요? 유물과 유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물과 유적, 여기 블랭크 2개 있어요. 물론 본문의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탁자식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요게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이 요령지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은 요 요령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고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되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당구 신화의 내용도 있지만 신화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요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그 내용 대강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한번 더 내용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입니다. 자, 이 고조선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맹국가 혹은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연맹왕국이라고 가르쳤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맹국가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선생님도 연맹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맹이라는 건 최소한 2개의 군장사회. 우리 저번에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부족장을 우리가 군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2명의 군장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가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2명의 군장이 연합한 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보니까 이 친구 등장하죠. 환웅이라는 친구 등장하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왔던 친구 있잖아요. 요 환웅이라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환웅 부족의 부족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투 애니멀스 나와 있죠. 곰탱이와 누굽니까? 호랭이가 나와 있죠. 둘 다 신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랭이는 어때요? 동굴에서 있다가 20하루 만에 나가고요. 곰은 끝까지 참으면서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군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I'm from sky.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민사상을 지고 있던 환웅 부족과 그 다음에 고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서로 연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단군 신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 우리는 곰탱이의 후손인가요? 그게 아니라 단군 신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환웅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이 서로 연맹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은 무슨 사회냐면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왜 재정일치 사회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군에 등장하는 이제 단군 신화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단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단군 왕검 그렇게 불렀죠. 단군 왕검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군은 바로 이제 탱글이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를 한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제사와 정치를 두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 인류 사회는 재정 일치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죠. 재정 분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그렇죠? 요건 이제 사만사회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조선의 성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라오닝 지방입니다. 요하 지방이요. 라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을 통합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은 쉽게 이 환웅부족에게 지배가 됐겠죠. 그래서 환웅부족이 영역을 서서히 넓혀가다 보니 드디어 누가 만나게 됩니까? 중국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고조선이었고요. 요 당시 중국은 7개 나라가 있죠. 전국시대입니다. 종치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전국시대 7개 나라가 있었어요. 7개 나라 가운데 하나, 연나라하고 고조선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둘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한때는 고조선이 이기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고조선이 연나라에 패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관계, 연과 대립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연의 침략으로 조금 고조선이 위축되기도 했다. 아까 한번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존재했던 건 단군 신화로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단군 신화를 입증하는 유물이 있어야 된다. 바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요 출토 지역과 고조선의 영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다.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딱 감이 오잖아. 그죠? 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고조선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고조선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전국시대에 있었던 7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연나라하고 싸우다가 고조선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여러분이 2학년 때 세계사, 아마 이건 1학년 때 배운 세계사일 거예요. 세계사에 보면 중국 전국시대가 끝나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 혼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사람, 누구요? 있잖아요. 그 친구. 맞아요. 진시황제죠. 근데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긴 했는데 요 시황제는 20년 만에 망해요. 20년 만에 망하고 중국에는 2명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굴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두는 거. 바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장기 있죠. 장기. 즉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약 4년간 싸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판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무튼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망한 다음에도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많은 유의민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요 유의민 가운데 일부가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 조선으로 넘어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위만이라는 사람이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고조선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나라에 갔다가 그래서 연나라에 살았는데 중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귀국을 한 조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만이 중국에서 생활하다 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 스스로가 고조선의 왕이 돼버리죠. 이게 기원전 194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위만 왕조의 고조선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물론 그 이전에도 철제 무기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보다 더 뛰어난 철제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위만 조선 이꼬르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자, 여기 쌤이 어디다 뭐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는데 반드시 써놓으세요. 반드시 써놓습니다. 자, 위만 왕조, 위만 조선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라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변의 수국을 정복하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나라와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자, 중개무역. 여기 중간에 고조선이 있고요. 한반도 한강 유역에는 진이라고 하는 조금 덜 발달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요. 물론 요 진이 나중에 마한, 그 다음에 진안, 변안으로 나중에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만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그 진이 있었고요. 요 진과 중국의 한나라가 교역을 하려고 하는 걸 중간에서 누가 방해를 하면서 고조선이 방해를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 나중에 보면 한나라의 왕, 한나라 무제 있죠. 무제가 진나라가 한나라와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고조선이 방해를 하니까 여기에 화가 나서 뭐를 했다? 이제 고조선을 정복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고조선이 멸망되는 배경이라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우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학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쌤은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위만조선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가 한무제의 침략을 받았지만 1년간 항전을 했고 그러다가 108년에 드디어 한무제에게 망하고 맙니다. 자, 요거요.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요거 만주 지방으로 그다음에 또 서해를 건너서 수군 세력까지 공격해서 평양성을 1년간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 무제는 여기에다가 한 군현을 설치했다. 뭐 전하는 이야기로는 4개. 낙랑군, 현도군, 임둔현, 진번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주몽 듀라만의 뭐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낙랑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낙랑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오는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낙랑이라는 명칭은 요때 이제 어때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의 옛 터에 평양에 설치했던 한나라의 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가 낙랑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동영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군현을 설치해서 지배하려고 했으나 토착민의 저항 때문에 솔직히 제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즉, 요 낙랑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쫓겨나요? 고구려에 의해서 쫓겨나죠. 현토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고구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야기할 때는 지배를 했다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9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요 유이만 망했죠. 망했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유이민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죠.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때 유이만은 대개 어디로 내려갔냐면 진안 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안 쪽으로 내려간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유이만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아까 한강유역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철기 문화가 한 단계 역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치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마한, 진안, 변안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전을 했던 고조선의 정치 모습입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3세기에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 자, 왕위는 원래는 형제가 선출을 하는 거죠. 선출을 하는 겁니다. 선출을 하다가 왕권이 강화되면 세습인데 이때 세습도 부자 세습,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됐죠. 그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됐는데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걸로 나중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이라고 한다면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조선은 그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뭐 상경대부와 같은 관료 조직도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팔주법금이 있었다. 팔주법금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8가지 법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 생명 존중,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았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있었네요. 이것도 물론 생명 존중이겠죠. 도둑질한 자는 도둑으로 삼는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유재산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니까 이게 뭡니까? 계급사회다.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50만 년을 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이라는 것들을 세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 예시다면은 빨리 국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문제는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게요.